조계사 대웅전 목불좌상의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 승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의 위상이 더 높아질 걸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투기와 무관한 전통사찰 보존지까지 종부세를 부과하려던 방침에 제동을 거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지리산에서 40년간 홀로 수행한 현기 대선사가 강화 전등사에서 5박 6일간의 벼감록 대중 강설에 들어갔습니다. 정치권 진영 논리와 글로벌 자국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논리로 불교적 가르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갈등의 시대를 헤쳐나갈 해법을 원효 스님으로부터 찾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경남 김해불교계가 취약한 사회복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례 초청 특강을 활발히 펼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서울 조계사 목불좌상이 처음으로 경내 첫 보물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어 한국불교 1번지의 위상이 더 높아질 걸로 기대됩니다. 조계사는 풍부한 전통문화 자원을 시민들과 나누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데도 더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보도에 정영석 기자입니다. 서울 조계사가 한국불교 1번지로서의 위상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대웅전 안에 모셔진 시유형문화재 목불좌상의 국가문화재 승격이 추진되고 있는데 오는 4월이면 보물 지정이 확정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목불좌상이 경내 첫 보물로 승격되면 지역의 역사, 문화, 교육적 가치가 한층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이 조계사 목불좌상은 조선 왕실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 부처님 보물로 한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을 중심으로 성육화 불사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주지 지연 스님과 설림 원장 남전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간담회. 최대 현안인 조계사 성역화 불사에 관해선 사업 속도가 더디지만 중단 없이 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계사 일주문 한쪽을 가렸던 동양 금박 빌딩을 최근 매입하면서 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조계사는 한국불교 총본산으로서의 사격을 갖추기 위해 주변 토지와 건물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불교 위상에 걸맞는 가람 건립을 위해 총본산 조계사 성역화를 아우르는 총본산 성역화 땅 한평 사기 캠페인을 진행, 성역화 사업이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정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면 따뜻해요란 기치를 내건 조계사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 나눔 정신 등을 이웃과 함께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인 행복나눔 가피 봉사단을 중심으로 소외 이웃을 적극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또 유튜브 같은 최신 미디어에 불교적 가치를 담은 콘텐츠로 불교를 널리 알리는 역할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조계사 신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불자들의 혁신적인 온오프라인 신행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사는 한국 불교의 대표적 신앙 공간에서 미래 불교를 향한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전통사찰 소유 토지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장인 국회 행안위 간사 김영배 의원은 최근 지방세법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통사찰의 존립과 종교활동의 필수적인 공약물 생산에 사용되거나 기여하는 토지의 경우 지난해 이전과 같이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해 재산세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그런 인력 감소로 인한 임대 형식이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바로 지금 다룰 예정이고요. 아무리 늦어도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고 6월 국회에서는 통과시킬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투기와 무관한 전통사찰 보존지까지 종부세를 부과하려던 방침에 제동이 걸리게 돼 사찰에 가해진 부당한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지리산에서 40년간 홀로 수행한 현기 대선사가 한국전통수행법 간화선 수행자의 교재라고 할 수 있는 벽암록을 대중 앞에서 강설했습니다. 5박 6일간 이어지는 현기 스님의 벽암록 대법회가 지혜와 안목을 갈구하는 4부대중의 마음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강화 전등사 무설전이 승가와 재가를 가리지 않고 열정적인 배움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공개석상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현기 대선사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40년 가까운 세월을 간화선에 정진한 수행자의 한마디라도 놓칠 수 없다는 듯 눈과 귀는 스님의 일거수일투족에 쏠렸습니다. 큰 스승 만나기 힘들고 그래서 바쁘지만 도반들하고 같이 시간을 내서 대구에서 멀리 와서 법문 듣게 됐습니다. 올바른 간화선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의 법회는 큰 스님을 통해 수행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등이라는 그 이름으로 부처님 법이 전해지는 도량으로서 또 앞으로는 더 수행 정진하는 도량을 바꾸고자 큰 스님을 모시게 됐고, 옛날 우리 조사 스님들이 수행해왔던 방법, 즉 말해서 간화성 수행의 그 어떤 전통성을 세우고 또 전등사에서 이 올바른 법회를 통해서 간화선 수행의 선풍이 더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법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법문은 당송시대 고승들이 주고받은 화두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벽암록을 교재로 이루어졌습니다. 설법은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게끔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졌습니다. 이 사국계 이거를 수지독송해서 이 수지독송하면은 그것이 눈을 뜬다. 눈을 뜨면은 어떻게 되느냐? 무진고배입니다. 무진고배. 허공에 가득한 고배는 유상고배라, 모양이 있는 고배라. 그건 때가 되면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안야를 깨친다. 눈을 뜨면은 이거는 무진고배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큰 스님의 가르침은 사부대중에게 큰 격려로 다가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것보다 좀 더 이제 세세하게 우리 선 입장에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되게 감사한 일이라서 재밌게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법회는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들을 위해 유튜브 전등사 TV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조계종 포교원 산하 불교 여성개발원이 포교단체에서 해지된 가운데 종단 산하의 새로운 여성 포교단체가 오는 4월 출범합니다. 포교원은 새로운 여성 포교단체 조직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초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새로운 여성 포교단체는 전국적 조직체계를 갖춘 포교원 산하기구로 출범되며 조계종 신도로서 사찰 내 활동이 활발한 불자 등 일정한 회원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앞서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 2000년 산하단체로 창립한 불교 여성개발원에 대해 당연직 이사장인 포교원장의 권한을 박탈하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복구를 거부했다며 포교단체 해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불교 여성개발원은 조계종단 범위를 벗어나 새롭게 시작하겠다며 기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국내 정치권에서 고착화되고 있는 진영 논리와 국제 정세 속에 만연한 자국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논리로 불교적 가르침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붓다와 원효의 철학을 출간한 동국대 고영섭 교수는 이런 갈등의 시대를 헤쳐나갈 해법을 원효 스님으로부터 찾았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대선 전국 속 여야 간 갈등과 진영 논리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고
나라 밖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논리만이 옳고 자국의 이익만이 최고라 여기는 시대. 원효대사의 사상을 깊이 연구해온 동국대 고영섭 교수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한 데서 출발한 화쟁 사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화쟁 회통이라는 내용을 보면 일차적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 너무 똑같은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다름을 인정하면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데. 화쟁 사상은 7세기 종파불교가 확립된 불교 사상의 황금기에 빚어진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면서 싹텄다고 고영석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경전 번역에 있어 구역과 신역이 교차하고 불성의 유무 등 서로 다른 주장과 이론이 맞설 때 원효대사는 이를 일심 사상으로 풀어냈습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나름대로 구분해서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고정된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살려내는 방식으로 설명해감으로써 그 일심 철학을 이제 수립을 했고. 신간 붓다와 원효의 철학을 통해 고 교수는 부처님의 중도 연기가 원효대사의 일심 일각과 만나고 소통하는 지점에서 불교 사상사가 크게 발전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원효대사는 부처님처럼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가슴은 물론 온몸으로 사는 무해의 삶을 살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일심 사상이라는 측면하고 또 하나 이제 화쟁 회통을 줄여서 화회, 첫 글자를 따서 또는 이제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따서 화통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흔히 무예 자제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부처님의 경우는 일심, 화회, 무예 이런 세 박자의 삶을 산 분은 사실 부처님 같은 분이죠. 서로에 대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소통의 첫걸음이라는 원효 스님의 사상이 대선 전국 속에서 더욱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 동국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과 원로의원, 법주사 회주 등을 지낸 원파당 해정대종사 열반 11주기 추모달의제가 충북 괴산 각연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문도회 대표인 조계종 원로의원 지명대종사, 중앙종회의원 정덕스님 등 30여 명이 참석한 달의제는 헌다, 헌화, 입정, 문도 대표 인사, 부도 참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명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해정 대종사의 공덕을 기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수행정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파당 해정대종사는 1953년 금호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2011년 각연사에서 법납 59세, 세수 79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와 사찰음식 전문점 향적원이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대불청과 향적원은 어제 서울 전국 비구니회관에서 사찰음식 홍보와 교육 등에 관해 상호 협력 관계를 지속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두 단체 업무 협약에 따라 대한불교 청년회 소속 단체 등이 향적원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매출 한 건당 20%가 청년포교 활성화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경북 경주시 마동에 위치한 향적원은 사회적 기업인 주식회사 선드림을 직접 운영하며 온라인으로 천연 조미료를 사용한 장아찌와 장류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 지역 스님들이 지역 불교계에 취약한 사회복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초청 강연을 매주 펼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교계가 상대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명상 콘텐츠를 복지 프로그램에 접목하는 데도 나섰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 지역 조계종 스님들의 모임인 가야문화진흥원과 이웃을 생각하는 모임의 스님들이 중심이 돼 지난해 10월 가야 승가 포럼을 발족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교계의 지역 복지 사업 참여와 사회 활동이 미약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18일까지 매월 한 차례씩 5회에 걸쳐 초청 강연을 펼쳤습니다. 복지와
불교와 관련된 기관수가 106개였습니다. 인구 대비 그럼 팀에는 최소 20개 이상 있어야 되는데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한 개도 기억이 없어서 아마 5개 이하겠죠. 이런 걸 보면 우리 김해 불교도 풍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런 강의만 들을 것이 아니고 직접 액션을 취하자라고 해서 계속 해오고 있죠. 초청 강의 속에서 스님들은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이해와 불교 복지의 접목 등을 통한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저희가 초고령 사회 바로 직전에 들어왔거든요. 당시 통계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라졌습니다. 이유는 출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노인 복지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지역 주민, 수급자나 어려운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게 사회복지 시설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김해시는 앞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계층들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야승가 포럼은 사업 참여뿐만 아니라 불교계가 강점을 갖고 있는 참선과 명상 등의 콘텐츠를 복지 프로그램화하는 작업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해 지역 스님들은 2019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가야 유적지인 대성동 고분군 일원에서 자비탁발과 참선 명상을 선보여 지역 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근데 지금 명상, 말하자면 참선은 우리 불교가 가장 앞서가고 그걸 해오고 있는 당사자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다른 종교에서 계속 들어와서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빨리 이걸 프로그램화하고 자격증화해서 그런 각기각청에 그 명상 지도사를 보내야 돼요. 한편 이날 가야 승가 포럼은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 김정호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열고 현안 문제들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수행과 포교의 플랫폼으로서 복지사업과 지역사회 발전에 뛰어든 가야 승가 포럼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연호입니다. 천태종 서울관문사와 서울 서초구청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함께 나섭니다. 관문사 주지 경혜스님과 서경란 서초구청 주민생활국장은 이웃돕기 나눔사업 협약식을 갖고 사회적 돌봄 실천과 나눔 활성화에 힘을 쏟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초구 중심 사찰 관문사는 이웃돕기 사업을 후원하는 데 적극 협력하고 서초구청은 후원금을 통해 저소득 복지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게 됩니다. 주지 경혜스님은 어려운 이웃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지역 발전과 나눔 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2022년 봄 학위 수여식을 갖고 학사 1,313명, 석사 59명, 박사 15명 등 1,387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서는 동국대 개교 115년 만에 처음으로 바뀐 새 학위복도 첫 선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가운을 입었는데요. 이 가운이 갖고 있는 색깔은 여기 계신 스님들이 입고 계신 대가사의 색깔을 저희가 가지고 왔고, 오늘 이런 가운을 입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의 교육을 받은 참사랑 인재라는 인증입니다. 학위 수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대면 행사와 행사 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천태종립 금강대학교 산하 특수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설립 취지를 되새기고 발전 목표를 공고히 하고자 현판을 걸었습니다. 금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17일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과 종의회 의장 무원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내 원각도서관 1층에서 산학협력단 현판을 제막했습니다. 금강대 산학협력단은 현재까지 1억 2,800만 원의 발전 기금이 모금됐으며 6개 기업이 산학협력단에 입주 예정입니다.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산학협력단이 앞으로도 인재 양성과 불교 인성교육의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용덕 금강대 총장은 금강대 개교 20주년을 앞두고 학교가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산학협력단도 새로운 각오를 다져 종단과 금강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축사했습니다. 법화종 대각사 주지 관종 스님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자비의 쌀 300포대를 전했습니다. 자비의 쌀은 제주시 이도 1동, 용담 2동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신장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미타요양원, 서귀포 공립요양원,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 제주지회 등에 각각 전해졌습니다. 좀 요즘 코로나로 해서 너무 힘든 시기인데 우리 대각사 신도님들이 정월 대보름 이렇게 기도에 동참들을 해서 복전을 가져온 이 금전으로 어려운 이웃에 이렇게 회양하게 됐습니다. 관종 스님은 위암으로 53번의 항암 치료를 받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비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신라 금관이 출토된 고분인 경북 경주 금관총이 현대적 전시공간으로 복원돼 일반에 선보입니다. 경주시는 금관총 보존 전시공간을 올 상반기 중에 일반에 공개할 예정인데 신라 고분의 대표 형태인 적성 목곽분을 재현한 전시물이 조성됩니다. 고구려 고조선 부여 역사를 연구하는 민간학술단체 고구리 고리연구소가 동북공정 백서를 발간하고 오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표 대회를 갖습니다. 서길수 고구리 고리연구소 이사장과 우시라 한국항공대 교수 등이 집필한 백서는 900쪽 분량이며 한중수교 30년, 역사 침탈 20년이란 부제가 붙었습니다. 서울 강서구는 세종문화회관과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세종 우리 동네 강서구 오케스트라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원을 모집해 무료로 교육하고 오는 10월 세종문화회관에서 발표회도 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월 22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